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기획팀 김경신 책임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에 대한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공고문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2021년 상반기 정책연구 사업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번 상반기 공고되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고, 그 이후로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제안 요구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 양식과 작성 요령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업 안내입니다. 보시는 곳은 2021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문입니다. 일단 공고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정책 현안 조사, 연구, 학술 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정책연구는 정책연구와 학술 행사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책연구는 ICT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 3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제별로 안내되는 내용은 그 과제별 제안 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역시 과제별로 3천만 원에서 2억 원, 그리고 지원 기간 9개월 이내로 과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술 행사입니다. 학술 행사는 ICT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 학술행사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및 국제 학술행사 모두 지원 가능하십니다. 단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 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행사는 신청 불가능하십니다. 지원 금액은 전체 규모 1억 원으로 국내 학술행사는 1,000만 원 이내, 국제 학술행사는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경쟁률과 예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기간입니다. 학술 행사는 과제별 수행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되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청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정책연구의 경우 ICT 연구개발, 교육,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항목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술행사입니다. 학술행사의 경우 ICT 연구개발, 교육,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학회, 기타 학술법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과제가 공고된 제안 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청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간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상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주간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간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안을 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지원이 제한되오니 신청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 규정 19조 1항에 의거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관이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아래 표에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의 부도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같은 경우에 지원이 제외되오니 해당 항목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마감은 3월 17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사전 검토는 3월 19일, 평가위원회 평가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신청 신규 기관 확정은 4월, 그리고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도 4월 중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의 일정은 신청 과제 현황 및 IITP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간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신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정책연구는 직접비, 간접비 모두 다 지원해드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해당하는 사항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학술 행사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장소 임대 및 장비 임대료, 자료집 인쇄나 발행 비용, 전문가 활용비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입니다. 본 사업의 공고기간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부터 2021년 3월 17일 수요일까지 공고 예정이며 접수는 2021년 2월 23일 화요일부터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식 및 접수 안내는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접수 마감일에 전산 폭주로 인해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나 이틀 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라고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등록을 모두 완료하셔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니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등록 완료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산 등록 시에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IITP 과제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작성인 경우 탈락 또는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공문입니다. 신청 공문은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 신청서 제출에 대한 문서로 한글이나 PDF, 어드 중 택일하여 공문 항목에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을 참고하셔서 양식에 맞춰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PDF 및 한글 두 가지 파일 모두 업로드하되 한글 파일을 사업계획서 항목에 업로드해 주시고 PDF는 기타 항목에 업로드 바랍니다. 수행기간 신청 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는 제시된 안내서에 있는 양식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행기관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는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해서 총괄 및 참여연구자 모두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은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서나 재무제표의 경우 주관 기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9년 그리고 2020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재무제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제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지원이라고 하고요. 사이트 주소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의 지정 서식을 사용해서 작성, 제출하셔야 하고요.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은 없으나 8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해 드린 A4 용지 사이즈로 작성하시고 쪽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한글과 PDF 파일 두 가지 모두 업로드해 주시길 바라며 파일명은 다음의 형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이 작년까지 안내된 양식과 올해 많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양식을 꼭 반드시 맞춰서 업로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이 될 수 있다는 점 아까도 안내를 드렸었고 신청자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작성 요령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IITP 및 IITP와 협력 업무 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 내 전산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3책 50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전산 접수 메뉴 및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과제 접수 절차는 IITP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관리 버튼이나 또는 이지원 홈페이지 주소 직접 입력하셔서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연구 책임자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과제 신청 메뉴에서 2021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 과제 공고 과제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 과제명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명이 맞는지 확인 후에 과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이지원 사이트 상단의 과제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분류는 저희 정책연구가 기술 분류가 정확하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 분류 체계상의 유사한 분류로 선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고 과제는 보안 과제가 없고 전부 일반 과제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관이 영리 기업인 경우에는 기관 정보 입력 시 반드시 기관 구분해서 기업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 책임자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기관 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모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근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NTIS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발급에 2, 3일가량 소요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발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마감이 3월 17일에 되면 사전검토 기간을 거쳐서 선정평가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 확정이 4월 초에서 4월 중순쯤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의 신청 및 협약 체결, 그리고 연구비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 및 항목입니다.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 비대면 온라인 평가 또는 현장 평가, 현장 평가는 서면이나 발표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발표 평가 시 연구 책임자 발표가 원칙입니다. 정책 연구는 복수 응모의 경우는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단독 응모의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1억 원 이상 지원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표 또는 서면 평가 여부는 평가 계획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확정 후에 이 지원을 통해서 과제별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학술 행사는 모두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연구는 연구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30점, 연구 수행 방법의 우수성 25점, 연구 기대 효과 20점, 연구 수행 능력의 우수성 15점, 연구비 및 연구기관 산정의 적정성 10점, 이렇게 총 100점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술 행사는 행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5점, 목적의 명확성 및 행사 내용의 적정성 10점, 연구 수행 능력의 우수성 5점, 행사 추진 계획의 적합성 및 합리성 25점, 행사의 기대 성과 및 파급 효과 25점, 행사비 산정의 적정성 10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됩니다. 과제 선정 여부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 과제가 경합인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상대 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을 받은 과제를 지원 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 탈락에 따른 지원 제외로 분류됩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IITB의 평가위원 풀에서 추출하여 각 분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분과당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이 평가할 예정입니다. 선정 후 과제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및 규정이 올해부터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혁신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을 확인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도 일부 개정된 내용들이 있으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종 목표가 해당 연구 과제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 또는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서 협약할 때와 종료할 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후에 협약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또한 법무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통합 이지바로라고 하는데요. 수행기관 연구비는 그 통합 이지바로 사이트를 통해서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과제 수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하고 제출 이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 실시하셔서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중에 극히 불량이 되는 과제의 경우 정부 출연 사업에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시니 과제 수행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책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에 저희가 그 연구 책임자분들께 참석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고 추후로 필요시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 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NTIS 들어가셔서 사업관리의 R&D 정보 검색의 R&D 과제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중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RFP가 다른 과제와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8시까지 IITP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으로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가 지났습니다. 협회나 단체의 학생 인건비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가끔씩 그 협회나 학회 등의 단체에서 그 학생 인건비를 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나 학회는 학생 인건비 산정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학생 인건비는 산정하지 않아 주셔야 합니다. 영리기관 인건비 등 산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영리기관 소속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계상의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정책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4번 항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식 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또는 설계 기술 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 개발 결과물의 귀속은 그냥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 장비 관리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시설 장비 도입 시 국가 연구개발 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국가 연구시설 장비 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정책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과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담금, 현금 및 기술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처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내용은 IITP 홈페이지 사업 공고란을 참고 부탁드리고 이 중에 공고 내용, 연구비 산정, 관련 규정 문의 및 신청 접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입니다. 기반기획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 그 전산 등록하는데 뭐 오류가 있다던가 뭐가 안 되시는 게 있다라고 하실 때는 정보 서비스팀에 해당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과제 제안서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과제별 RFP에 기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담당자분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제안 요구서입니다. 신규 지원 대상 과제 목록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총 보시는 바와 같이 36개 과제가 상반기에 신규 공고되었고 과제별 예산 및 연구 기간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책연구과제 제안 요구서 해당 과제를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은 그 제안 요구서 이후에 사업계획서 양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 사업계획서와 학술행사 사업계획서 양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사업 내용에 맞춰서 해당하는 양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 분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과제별로 해당하는 기술 분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외의 사항은 과제별로 과제에 맞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IITP 사업총괄팀의 이병하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변경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인 만큼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까지 간략히 규정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큰 주요 변화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의처 안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0년 6월 9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2021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들이 우리나라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보통신연구개발방송 사업들도 모두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과학기술기본법 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연사 규정 또는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저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들로 저희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체계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관련 법령으로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고시와 훈령들이 동시에 나와져 있습니다.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고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던 연구비 사용기준이 통일되어서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체고공이라고 자주 불리는 이제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기준, 또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처리기준, 성과 유통 전담기관 지정고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은 아직 발효는 되어 있지 않는데 아직 보완 중이긴 한데 이제 곧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 외에도 국가연구개발 장비 표준 지침 등 이제 본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고시와 훈령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 6개, 총 7개의 고시 및 훈령을 현재 이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2월 달을 목표로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관리 규정 하나와 연구비 규정, 보안관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이렇게 4개로만 저희 쪽 규정은 이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ICT R&D 관련 규정만 보셔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나 이런 절차들이 다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상위법이나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법령과 관련 고시와 저희 쪽 고시 훈령들을 동시에 같이 봐주셔야 되는 좀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 체계는 그렇게 이제 2021년 많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규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별 사업의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은 이제 공고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용어 규정과 이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들이 이제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든 법령과 규정에서 용어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규정 개정된 시점 이후에 모든 과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행기관들, 연구개발기관들의 불이익한 내용들이 이제 변경되게 되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 맨 뒷부분에 이제 경과규칙을 두는 그 규정 적용에 대한 경과규칙을 두는 부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정 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고 맨 뒤에 부칙에 있는 경과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내 과제에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과제를 공고가 나가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전문기관에 과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별로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은 조금씩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붙어있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서 각 사업 접수처에 맞게 이제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에는 과제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방법,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하셔가지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삼체고공이라고 해서 크게 5개 과제에만 개인 참여연구원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기준이라는 고시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령 64조의 7호
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곧 종료되는 과제,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수에 포함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전 조사라든가 기획 연구, 뭐 이런 시험 분석 같은 연구개발 과제도 3750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 구축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런 기타 등등의 과제들도 3750의 제한 예외 조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공고문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과제가 3750 과제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서 내가 새로운 과제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50 과제의 이제 별도 기준의 고시에 나와 있는 이제 연평균 연구지원개발비가 3억 원 이하인 그 비영리기관, 정출연이나 특정연 대학, 전문연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공동과제들은 이제 연구개발과제 그 기준에서 3750 기준에서 빠지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탁연구개발 과제는 375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제 신청을 연구개발계획서를 해주시면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는 제출해 주신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 요건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실시해서 평가 대상 여부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 검토 사항으로는 이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 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채무 불이행, 기타 등등의 검토를 해서 과제가 이제 평가 대상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전 지원 제외되는 항목들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부도나 국세지방세 체납,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그 다음에 뭐 파산회생, 개인회생 절차의 이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의견 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제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정에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공고문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상환전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일반 회계 기준으로 적용해 가지고 완전 자본 잠식을 따질 때 예외로 적용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잘 보셔 가지고 이제 과제를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끝나면 이제 평가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발표, 발표 평가, 현장 방문, 토론 평가 다양한 형태로 평가위원회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평가 지표들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사업 공고문의 세부 평가 지표들은 제시를 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행과제 목표 및 내용, 수행 방법, 창의성, 충실성, 그 다음에 목적과의 연계성,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규정에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은 이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관은 이제 평가 결과 및 예산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연구개발기관을 확정 후에 전문기관에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보받은 결과는 확정된 평가 결과를 이제 연구개발장에게 이제 통보를 하면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셔가지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협약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오니 이의신청 관련 서식에 맞춰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주시면 별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과제 신청, 그 다음에 통보, 결과 통보, 이의신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21년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였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크게 어떻게 변화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선정되시고 나시면 협약 설명회 때 별도로 이제 협약 설명회 때 규정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 설명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ICT R&D 쪽에서는 주간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위탁 연구가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법 발효로 인하여 주간 연구개발기관만 위탁 연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성과 소유 또한 주간 연구개발기관 소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 협약을 정했으면 공동 소유라든가 기타 등등이 가능했는데 법령 국가연구개발협의법 상의 위탁연구는 위탁연구의 성과 소유는 주간연구개발기관 소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기관이 기존에는 참여가 가능했는데 연구개발기관으로 외국기관은 참여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국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실 연구개발기관들은 연구활동비의 이제 외부 전문기술 도입비라든가 전문가 활용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 연구개발 활동비라든가 연구활동비 내에 어떤 세목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제 담당자랑 협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이제 공모예고제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매년 각 부처별로 어떤 과제를 공모할 건지에 대해서 그 시기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 연구자분들께서 매번 이제 언제 공고되는지를 매번 살펴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공모예고제를 실시해서 1년 동안 어떤 과제가 어떤 시기에 공모될 건지를 사전에 예고해드리는 그런 공모예고제가 실시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에 있어서도 크게 변경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연도 협약 원칙으로 뭐 연차 협약을 하든지 단계 협약을 하든지 일괄 협약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협약 체결은 일괄 협약만 이제 체결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연구기관에 대해서 일괄 협약을 협약 체결 기간으로 설정해서 올해부터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별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 계상 사용 기준을 보실 때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내용과 저희 쪽 규정인 정보통신방송 연구비 산정 기준을 두 개 다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연차평가가 올해부터는 폐지되고 단계평가 최종평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계평가 최종평가도 법령에 의해서 생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제가 나중에 단계평가 최종평가 있는지도 한번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도 기존에는 연차정산을 대부분 많이 따랐었는데 앞으로는 단계정산, 단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계정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일괄정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 내 또는 모든 연구과제 기간 내에서의 연구비 잔액은 다음 차년도로 자동 이월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는 승인을 받고 직접비에 한해서만 넘어갈 수 있도록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액기술료도 이제 폐지되고요. 경상기술료 형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상기술료에 가지고 있었던 착수기본료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경우 기술료 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익이 나거나 기술 이전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기술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뭐 부정행위라든가 기타 연구비 유형 등을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그동안에는 자체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 왔었는데 혁신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 제기 시에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의견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구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곧 공포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연구자 권익보호의 의견을 받아 제재 처분 이의 신청을 이제 검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변경 내용으로는 평가 결과 이의 신청 기존에 저희가 7일이었는데 10일로 변경이 되었었고 과제 시작
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선전통보일 1일로부터 협약체결일 사이에 하루로 과제 시작일을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미지급 인건비도 같이 이번에 적용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과제가 협약이 체결되시고 과제 수행을 하시다가 규정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때는 수행과제 담당자 또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여기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진행을 하시다가 규정 개정에 대한 불편하신 부분이나 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원 홈페이지에 규정 개정 상시 수요 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